개미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수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 서식해오며 대표적인 사회성 곤충으로 자리매김한 생물입니다. 개미는 이런 남다른 사회성을 주 무기로 지구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곤충 중 하나가 되었죠. 그 결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개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미의 남다른 사회성의 결과로 군체를 향한 일개미의 충성심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개미 군체 간의 싸움은 인간의 전쟁보다 더 자주 일어나죠. 그리고 일부 개미종은 극단적인 경우 노동력과 병력 증대를 위해 노예잡이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노예를 사냥하는 개미, 바로 무사개미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숲의 외곽, 이곳에는 노예 사냥으로 가장 잘 알려진 무사개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흔하게 서식하는 곰개미와 모습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무사개미와 노예인 곰개미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 어느 오후에 드디어 노예 사냥이 시작됩니다. 정찰대의 페레몬을 따라 수백 마리의 무사개미가 둥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 사냥꾼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녀석들의 목적지인 곰개미 군락으로 신속하게 행진합니다. 바로 노예사냥 행렬의 시작이죠. 노예사냥 행렬은 점점 속도를 붙여나가며 어느새 개미기둥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수백 마리의 개미 행렬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무 계단 장애물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무사개미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개미들이 당황해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무사개미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합니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뜻하는데요. 관찰 결과 몇몇의 개미들은 난간에서 떨어져 내리기도 하지만 과반수의 개미들은 난간 옆 기둥으로 이루어진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올바른 길 위에 다수의 개미들이 분출한 페로몬이 뿌려지며 어느새 행렬 전체는 나무 기둥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이겨낸 노예 행렬은 점점 더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무사개미들이 절벽으로 된 지형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행렬은 주춤이는 기색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네요. 노예사냥 행렬의 선봉대 모습입니다. 선봉대는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개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개미는 행렬 중 가끔씩 방향을 돌아 길 위에 동료 개미를 자극하는 페로몬을 더 뿌려댑니다. 과연 몇 마리나 되는 개미들이 노예사냥에 참여한 걸까요? 다 세어보긴 어렵지만 1000단위 숫자의 개미들이 참여한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행렬 영상만 1분 이상 촬영했거든요. 영상을 보니 적어도 2초마다 10마리의 개미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영상이 1분 정도의 길이니 대략 계산해봐도 3000마리 정도는 나오네요. 어느새 행렬이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형이 다소 울퉁불퉁한 나뭇잎길이지만 무사개미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예사냥 행렬이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숲속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곰개미 집이 오늘 녀석들의 타겟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사냥꾼들은 곰개미 둥지를 둥글게 에워싸고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먼저 곰개미 집으로 들어간 선발대들이 곰개미의 고치와 유충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사개미들은 영리합니다. 단순히 육탄전으로만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을 뿌려 곰개미를 교란시키죠. 굴 안속에서 곰개미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집으로 복귀하는 행렬은 선착순입니다. 사냥꾼들은 곰개미 노예를 확보한 순간 바로 집으로 달려 돌아가죠. 복귀 행렬을 이렇게 보다 보니 마치 하얀색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것 같아 제 눈에는 무사개미들이 귀여워 보이네요. 습격당한 곰개미 군체의 모습은 황량하게 그지없습니다. 뒤늦게 곰개미 일꾼들이 낙엽으로 집을 가려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일꾼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나저나 무사개미들은 왜 노예 사냥을 하는 걸까요? 이는 무사개미의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사개미는 곰개미와 달리 남 모양의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김새의 턱은 육아나 집을 가꾸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예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죠. 반면에 무사개미가 주로 노예를 삼는 곰개미는 지그재그 형태의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사개미는 보통 때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냥한 곰개미의 고체에서 나온 일개미들이 무사개미를 먹여 살리죠. 다만 노예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곰개미 집을 습격해 노동력을 보충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사개미의 노예 사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미들이 피하 식별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미는 냄새로 동족과 같은 군체의 동류를 알아봅니다. 이 냄새는 탄화수소가 함유된 분비물에서 나는 냄새로 이 분비물은 개미 몸 표면에 덮여 있습니다. 만약 같은 종이라도 이 냄새 분자가 다르면 공격당하죠. 다만 이 군체 특유의 냄새가 배는 시점이 개미, 즉 성충이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일개미들은 보통 여왕개미의 몸을 핥아주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군체 특유의 냄새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무사개미는 바로 이 냄새 메커니즘의 허점을 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충이 안 된 숙주군체의 고치나 번데기, 유충을 훔쳐와 자신들의 둥지로 가져옵니다. 곧 노예개미들은 무사개미의 둥지 안에서 우아하여 무사개미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느새 사냥꾼들이 노예를 이고 드디어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비록 무더운 8월 땡볕 여름이지만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가서 무사개미의 노예의 사냥을 관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연의 신비함에 분명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참, 끝으로 저는 작년에 채집한 무사개미 신유황을 지금 1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과 다른 점이라면 노예 사냥을 인간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그 군체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